또 하나의 가정, 지원주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주간 발표에서 행복시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 관찰 및 간략한 지원 내용입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기, 자해 등의 도전적 행동이 매일 관찰됐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새벽에 기상했고 잦은 화장실 이용으로 인해 치질이 악화돼 혈변을 2회 봤습니다. 당시에 행복시는 화장실 이용의 의사 표현으로 바지를 내렸었는데 의사소통 도구를 방에 부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변기 모양의 사진을 가리키도록 지원했습니다. 4월입니다. 행복시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주변 이웃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행복시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 감상, 좋아하는 여가 활동 도구를 주변에 비치하는 등 환경 조성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세탁물 이부자리 정리를 제안에 따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됐고 모학 능력이 뛰어난 행복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했습니다. 4월 초부터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산책 중 바지를 벗고 바위 위에 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거코치 2명과 동행했습니다. 행복시에 넘치는 에너지를 산책을 통해 발산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에선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월입니다. 주택 도착 후 지원자의 언어적 제안을 듣고 나서야 수행했던 손 씻기, 환복을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됐습니다. 우천시에는 실내 운동을 진행했고 실내 운동이 끝나거나 산책을 다녀온 후에 지원자의 제한 없이 스스로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 편의점을 이용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과자, 음료를 바로 개봉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안한 음료만 골라 계산 후에 먹는 등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6월입니다. 산책 코스를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근처의 동선시장 체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택 도착 후 화장실 이용, 손 씻기, 옷 갈아입기, 빨래 개기의 루틴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적 제한을 최대한 줄이고 행복시 스스로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7월입니다. 차분하게 산책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대형 슈퍼를 이용했고 주택 근처 산책 외에 다양한 지역 사회시설 이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칙을 알려주는 등 행복시의 특성을 고려한 일관된 지원 덕에 행복시가 웃는 얼굴로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전적 행동의 증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입니다. 밥을 먹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화장실에 있든 자신의 화장실 이용이 먼저였던 행복시가 다른 사람의 이용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기 전에는 밖에서 기다리자는 언어적 제한과 다른 사람과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후에 몇 주간 감정 기복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밀착해서 행복시의 감정 변화를 파악하고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코로나 검사가 끝나고 지원자를 바라보는 행복시의 원망스러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을 보였을 때 지원자가 핸드폰으로 동요 영상을 틀어줬는데 재밌었는지 자신이 무료할 때마다 영상을 틀어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시가 먼저 요청한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9월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행복시의 경쟁자가 는 것이죠. 전에는 경쟁자들에게 딱 붙어서 소리를 질러 양보를 받았다면 9월부터는 옆에 떨어져서 조용히 기다리자라는 지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약속도 지켜줬고요. 산책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텀을 가지고 몇 번 더 제안을 해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복시의 선택을 존중했고 블록 쌓기, 전자드럼 등 다양한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10월입니다.
지역사회 시설 이용을 프로그램화했고 식당 체험을 2회 진행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주택 이용 초창기에 보였던 행동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행복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간 선생님들과 주거 코치들의 지원으로 금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11월입니다. 식당, 카페, 시장, 정육점 등 전보다 더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체험했습니다. 스스로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고 음식을 젓는 등 자발적으로 요리에 참여하는 모습도 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주택생활이 매우 안정화됐습니다. 다음은 주택 이용 중 관찰된 도전적 행동, 항목별 빈도입니다. 행복시에 여러 모습들이 많았지만 이용 초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점과 3월은 16일부터 이용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게 소리 지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은 주택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하루에 3, 4회 이상 도전적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 요구하기 등 대부분의 의사 표현을 강하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면 요구 수용, 감정에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서 지원자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5에서 8월은 하루에 1회 정도로 도전적 행동이 감소했습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시가 깨닫기 시작했고 의사소통 표현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제재당했을 때는 여전히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초를 켜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넣으면서 안정적인 감각 제공을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는 행동이 일상의 무료함에서 오는 중독된 행동이라 판단했고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행복시가 좋아하는 활동과 감각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강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닌 주세요 라고 구어적 표현을 했을 때 원하는 자극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9월부터는 이틀에 1회 정도로 도전적 행동이 감소됐고 주세요 라는 표현이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웃으며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블록 쌓기, 동요 감상, 전자드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서 행복시가 선호하는 활동을 알게 됐고 정착화했습니다. 또 행복시에 대한 여러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도전적 행동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은 하루에 2, 3회 자해가 관찰됐으나 5월 이후로 하루에 1회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주로 화장실 이용이 잦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업 초에는 행복시가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감정 표출이 극대화됐고 자해하는 행동이 강화됐습니다. 지원 방법이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회의를 통해서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정했고 행복시의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해의 빈도가 감소하다가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후에 몇 주간 감정 기복으로 도전적 행동 증가가 관찰됐었으나 1, 2주 뒤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전달에 이어서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유지했고 감정 기복을 보일 때는 밀착 지원하면서 감정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강하게 소리 지를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9월 이후로 자해의 빈도 및 강도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강도가 전에 비해 매우 약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벽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종종 관찰됐고 머리를 벽에 박는 행동이 일종의 감각 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아예 막으려고 하지 않고 박더라도 덜 아프도록 행복시의 모든 벽에 푹신푹신한 벽지를 붙이는 등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화장실을 15회 이상 이용한 날의 월별 횟수입니다. 3, 4월은 하루에 화장실을 20회 이상 가는 날도 빈번했으나 4월 말 이후로 이용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주거 코치는 행복시가 무료함을 느껴 화장실을 간다는 생각과 더불어 섭취하는 음식도 화장실 이용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자극적인 음식,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질에 의한 잔변감도 행복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사례 회의를 통해 치질약 복용, 치질연고 도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평균 6에서 10회 정도로 화장실 이용 빈도가 매우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행복시의 주택 생활이 매우 안정화됨에 따라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싶다고 표현하거나 김치를 먹고 싶다고 표현할 때는 소량 제공하고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복시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무료함을 달랜 것도 화장실 이용 빈도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도전적 행동들을 포함한 이용인 전반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시의 좋고 싫음에 대한 확실한 표현, 새로운 규칙에 대한 빠른 적응 외에 다음이 도전적 행동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관된 맞춤 지원, 꾸준하고 단호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이용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4시간 일관된 지원이 어렵고 일대 다의 지원 구조인 다른 기관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지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인력의 업무 소진입니다. 주거 코치의 업무 특성상 가사와 지원을 함께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용인에 대한 지원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주거 코치가 2명의 이용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유체적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주민의 민원입니다. 이웃과 밀접된 주택의 특성상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에 맞춘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현재는 이웃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기는 하나 여전히 민원 발생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주거 공간입니다. 한 집에서 성인 남성 6, 7명이 생활을 하는 환경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주택 생활의 고착화가 우려됩니다. 저희 주거 코치는 끊임없는 고민과 창의적인 지원으로 이용인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적인 일상생활 교육 및 자립 훈련 등을 통해서 이용인의 자립 기능 향상,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 체험을 통해 이용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